안녕하세요.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축비 상승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라면 지금 흘러가는 시장 분위기는 꼭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역들 또한 몇 군데 짚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건축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합과 시공사의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만큼 시공사는 더 신중하게 되면서 유찰되는 사업지까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남권마저 유찰이 잦습니다. 잠실 우성 4차 입지 좋죠. 그런데 이곳마저도 입찰의 DL만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건축비가 저렴했었던 예전에는요, 한 개의 조합에 여러 시공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다른 시공사보다 더 낮게 책정해서 마진 또한 낮게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진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쟁 방식보다는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남길 수 있도록 일부러 유찰해서 단독으로 수익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쟁 입찰이 없고 수익 계약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찰 경쟁이 무산되면서 수익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정비사업 시에 2번 이상 유찰될 경우에 조합은 수익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는요,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는 이 시공사가 더욱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비는 얼마나 오른 걸까요? 2019년에 평당 건축비는 490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754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에는 정비사업지 건축비가 얼마나 오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의 신반포 22차는 2017년도에 평당 569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300만원까지 공사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의 촉진 4구역을 보면 2016년에 평당 449만원이었는데 이제는 1126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건축비 평당 1천만원을 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 건축비가 이렇게 상승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쟁과 금리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문제도 크게 작용했죠. 얼마 전에는 순살자이를 탄생시켰던 철근 누락 사건과 현대 아이파크의 붕괴 사고 등등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건축의 안전사항들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강화됨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또 건축비도 오르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마저 이제는 84 타입이 5억 이상은 기본이고요. 서울의 주요 입지인 강동구의 아파트들 또한 이제는 14억대 이상으로 분양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좋은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건축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측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용답동 청계 리베브 자이인데 분양가는 84제곱이 13억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12억대예요.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분양가는 84제곱 14억대인데 주변의 시세도 14억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노후도도 높고 모아타운이나 신통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그 이후의 진행은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는 비용이 너무나도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지역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업성이 좋은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상승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입지이거나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이 높은 수익성으로 건축비를 충당 가능한 곳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당연히 입지가 좋아야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누구나 원하는 곳, 용산과 강남 3구, 그리고 이에 인접한 지역들과 한강변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용산의 경우에서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원효로 3가나 용문동 일대가 있고요. 강남 3구에서는 양재동과 개포동이 있고 또 강남 3구와 인접한 지역들 중에서는 동작구 사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을 검토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투자 지역으로는 망원동과 합정동, 노량진동의 일대가 현재 노후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이곳들 또한 추천드립니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최소 20억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오르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죠. 건축비는 입지가 좋은 곳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입지가 안 좋은 곳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특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이상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중랑구의 면목동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수많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입지가 떨어지는 만큼 아파트 시세가 낮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성도 낮은 편이고 재개발이 끝까지 잘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인센티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징이 있죠. 서울시에서 여러 번 보도자료로 언급한 부분인데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시프트 등의 사업은 역으로부터 350m 이내의 노후주택가에는 용적률 500% 이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업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계획까지 확실하게 잡혀있는 지역인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희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역세권의 주변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 하면 상권의 반대가 있어서 재개발이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권의 비율이 적은 곳이 유리하고요. 더불어서 월세 위주의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적은 곳인지까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외곽지인 연신내역이 여기 있는데요. 연신내역에는 GTX A 노선이 들어옵니다. 또 동시에 삼성역 코엑스 규모에 달하는 서울혁신파크가 계획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살펴볼 지역으로는 연신내역 위쪽으로 노후주택가가 투자지역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십리역으로 와볼게요. 여기에는 이미 4개의 노선이 있고요. 향후에는 GTX-C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왕십리역과 상왕십리역의 사이를 보면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을 거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좀 전에 연신내역과 함께 검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이제는 제로에너지와 층간소음 기준 상향 등등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말인즉 현재도 건축비가 비싸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향후 2030년도에 지금의 건축비인 평당 1천만 원을 되돌아 본다면 또 그때는 싸게 건축했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개발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신축 아파트로 바꿀 만한 재개발 타당성이 있냐라든지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익이 남아야지만 추진되고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사업성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아주 면밀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건축비의 심상치 않은 동향과 이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투자 지역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정비사업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